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 돈을 어떻게 버는가. 그때 자산 배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자산 배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들어서, 자, 우리가 자산 시장이 있어요. 대부분 자산 시장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위험 자산 시장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기본 가정을 이렇게 가져가요. 위험 자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해 간다. 그 다음에 위험 자산의 등락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항상 있는 일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냐? 저 기본 가정 두 개가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등락이 항상 발생하는데,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베스트한 확률 높은 방법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처음에는 종목을 잘 골라라. 두 번째는 타이밍을 잘 맞추면 된다. 이게 있고요. 세 번째는 방법론이 약간 다르긴 한데, 장기 투자,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존버로 가야 된다는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산 배분, 아니면 기타 전략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이 중에 종목은 뭐냐 하면, 시장이 이렇게 가더라도 내가 산 종목은 이거라는 거죠. 아, 훌륭합니다. 이게 가능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시장은 이렇게 가지만, 이렇게 내가 산 종목은 이거라는 거죠. 이게 1번이거든요. 종목 스탁피킹. 나는 종목을 잘 선택한다. 시장이 이렇게 가더라도, 아니면 옆으로 가더라도 내 종목은 우상향. 이게 스탁피킹이고, 이걸 잘하면 뭐 하면 돼요. 마켓 타이밍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한 우리들의 상상은 이거잖아요. 자, 이거는 먹고 빠지는 건 피하고, 또 요때 먹고, 아, 요건 피하고, 요때 먹고, 아, 요건 피하고. 자, 이거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야, 이거는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진짜 주식이 쉬는데, 심지어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조금 더 욕망이 크죠. 우리의 마켓 타이밍은 그게 아닙니다. 자, 올라갈 때는 롱 잡아서 먹고, 주식 사서 먹고, 내려갈 때는 인버스 잡아서 먹고, 올라갈 때는 레버러지로 먹고, 내려갈 때는 또 인버스 잡아서 먹고. 자, 이렇게 주름을 다 펴서 먹겠다. 이게 원래 이 각도로 올라가는 건데, 요 주름을 다 펴서, 이 주름은 양으로 먹고, 이 주름은 인버스로 먹고, 이게 다 먹겠다라는 그 보톡스 매매법, 훌륭한 단어입니다. 보톡스로 펴서 이 주름을 다 먹겠다는 건데, 그렇게 가능하시면은 하시면 됩니다. 보톡스 매매를 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트레이딩 사업부에, 그러니까 운영하는 팀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10 중에 8명이 이 보톡스 매매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롱도 먹고 숏도 먹으려고 그래.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사람이. 농구만 해도 2점 잘 던지는 사람이 있고 3점 잘 던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이 롱에 강한지 숏에 강한지 이걸 좀 알아야 돼. 근데 보통 이렇게 보톡스를 펴서 먹으려고 그래. 롱도 먹고 숏도 먹고, 그러니까 포지션을 180도 360도 바꾸는 전략을 취하려고 그러는데, 아, 이거 진짜 어려워요. 사람이라면은 왜 어렵냐면은 이쯤에서 샀어. 근데 이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내 전략을 360도 뒤집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버텨요. 여기서 내가 지금까지 한 거를 손절하고 인버스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아니다, 나는 맞다, 시장은 일로 가는 건데 시장이 틀렸어라고 버텨요. 그래서 여기서 다 깨져요. 사실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름을 펴서 깨집니다. 주름을 펴서 먹으려고 그러면. 이걸 정말 많이 봤어요. 보톡스로 펴서 먹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보톡스로 펴서 깨져요. 여기서 롱을 잡았다가 이걸 버텨. 이 아래에서 손절을 해. 여기서 여기 어딘가에 손절을 하고 거꾸로인가 하고 인버스로 잡는데 또 올라가요. 그 인버스를 또 여기서 손절을 해. 이번엔 롱인가 해서 주식을 롱으로 사. 그럼 반대로 가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주름을 펴서 물리기 때문에 믿기지 않는 손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시장은 안 움직였는데 결론적으로 한 2달간에 걸쳐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는데, 나의 손익계산서에는 엄청난 손실이 많이 찍혀있죠. 보통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먹어야 돼요? 보통은 이런 시장에서 가장 편하고 가장 유력한 방법은 이거죠. 이거 자산 배분. 모든 기금, 모든 큰 자산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 돈 많이 버는 뭐 유명한 형들 있잖아요. 뭐 워런 버핏, 뭐 피터 린치, 또 누가 있냐? 모든 유명한 형들이 일단 이걸 해요. 이거 무조건 합니다. 이걸. 왜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서 별로 안 올라간다고 해서 이렇게 횡보장이 있잖아요. 이때도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5분만 드릴게요. 자, 그럼 처음에 종목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정말 할 얘기 많죠. 종목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분 얘기 많이 듣고 하죠. 우리 피터 린치 정말 유명한 아저씨인데 맨날 하는 얘기가, 공자님 말씀하시죠. 당신이 약간의 신경만 쓰면 직장이나 동네 상가 등에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보다 훨씬 앞서서 굉장한 종목을 가질 수 있다. 너의 주변을 보고 네가 아는 걸 투자해라. 아, 정말 쉽고 정말 멋진 말씀이고, 참고로 이 형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형 펀드가 13년간 2700%가 오른 엄청나게 성공한 매니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알겠어. 종목이 이러면은 쉬운 건 알겠는데, 자, 삼성전자를 고르면 된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코스피 옛날에 돌아보니까 3전만 골랐으면 네가 벌 수 있는데 왜 3전을 못 골랐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눈물 실화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쉽지 않다는 내용을. 자, 이걸 보시면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제 가장 친한 절친께서 저 피터 린치의 말을 너무, 그래, 주변에서 봐야 돼.
주변에서 뛰어난 걸 봐야 돼요. 주변을 보니까 그때 당시가 2010년이었습니다. 2010년. 지성이 형이 너무 잘 나가는 거야. 지성이 형 관련주에 투자라면은 그 피터 린치가 말하는 대로 우리 주변에서 보면 된다로 지성이 형 경기를 맨날 보다 보니까 요 광고판에 뭐가 보였냐면은 그 타이어가 보였습니다. 이거다. 종목 피킹이란 이런 거다. 지성이 형이 잘 나가니까 심지어 가장 잘 나가는 EPL의 광고를 하고 세계인들한테 자신을 알릴 기회가 되니까 금호 타이어야말로 미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참고로 그 주식이 어떻게 됐는지 잠깐 보여드리면요. 없어진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없어졌다고 오해하실까봐 제가 점을 찍어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상패 아니에요. 있어요. 자, 있습니다. 그때가 요원절이었으니까 대충 이렇게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고. 자, 가끔 농담처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산 지점이 10년 내 최고점이면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거 정말 잡기 어려워라고 말씀드리는데 생각보다 잡기 쉽습니다. 생각보다. 야, 이게 75,000원, 8만원 됐던 게 3,000원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 피킹이라는 게 말이 쉽지. 그럼 금호타이어가 정말 엉망인 회사여서 이렇게 가격이 빠졌냐? 그것도 아니야. 금호타이어는 훌륭했어요. 당시에는 타이어 시장에서 굉장히 우량주였고 훌륭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룹이 금호였잖아요. 기억나시죠? 옛날 영상 보세요. 대우건설 샀다가 금호그룹이 저 머나먼 곳으로 가고 요즘엔 아시아나도 잘려갖고 아시아나도 팔리고 그룹이 거의 공중분해된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종목을 선택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그럼 너는 지금까지 그렇게 아쉬운 적이 없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대박이 날 수 있었는데 놓친 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킹시소프트. 여러분의 그 킹치소프트의 위험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킹치소프트를 안 게 이때였어요. 제가 리니지2를 미친듯이 했거든요. 사랑했는데 이거는 몰랐지. 이게 5만원? 3만원? 이게 65만원이었어. 이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솔직히 살까 생각했는데 이때 생각이 그거였어요. 이때 이미 10년 된 게임이었어요. 2008년에 이미 10년 된 게임으로 그래픽이 이미 이때 너무 안 좋았어. 이때 몰랐죠. IP의 위력이라는 걸. 이분들의 옥석의 위험을 전혀 몰랐는데 뭐 그동안 쭉 기었으니까 이게 앞으로 무슨 미래가 있겠냐 그랬는데 이렇게 20배가 뛰었어요. 이게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2010년도에 스마트폰 시대의 최대 수혜주라는 거를 완전히 몰랐어. 이게 20배가 뛰었는데 스마트폰이 되니까 NC소프트의 리니지라는 막강한 IP가 올라간다는 거를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이때만 해도 리니지 다음은 뭐냐? 넥스트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 다음은 뭐냐? 리니지밖에 없지 않냐? 근데 결론을 알고 보면 리니지밖에 없으면 됐지. 뭘 넥스트를 찾아. 이게 지금 20배를 올렸는데 NC가 리니지 말고 다음을 뭘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엉뚱한 생각. 불소라는 둥 뭐 이런 게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잘 안 돼도 됐었죠. 그거 하나 잘 키우면 됐었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이거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제가 이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상상도 못했다. 하여튼 좋은 주식을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렵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마켓 타이밍을 잡는다는 거는 더 어려운데 왜냐면 주름을 펴서 아까 전에 보톡스 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면 그게 왜 어려운 투자냐면 이게 보시면 S&P 500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일별 수익률을 오른 날 안 오른 날 이렇게 다 표시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상승한 날이 우리 코스피를 봅시다. 51%예요. 하락한 날이 49%야. 이게 반이야. 날짜로 치면은 반이에요. 홀짝이야. 홀짝을 하는 건데 이게 애매한 게 그러면은 주식이 이렇게 우상향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반일 수 있냐? 왜 반이냐면은 요 1, 2% 차이 있죠. 이 1, 2% 차이가 나는 날에 다 오릅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게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잘 안 믿기실 수 있는데 진짜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계산을 해보면 그래요. 1980년부터 지난해까지 코스피 누적 수익률이 뭐 이렇게 됐는데 이거 누적 수익률 볼 필요 없고 주가 상승률 기준으로 상위 1%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른 1%인 날을 빼면은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여드린 오르고 내리고는 반인데 많이 오른 요 반 중에 특별한 몇몇 날이 다 올리는 거예요. 그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쉽지 않죠. 주름을 펴서 먹는다는 게 사실상 50%의 거는 확률과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거래 수수료도 있고 샀다 팔았다 하면은 비드오퍼 스프레드라 그러잖아요. 위에 사고 아래 팔아야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역시 장기 투자 바이앤홀드를 해야 되냐. 자 그럼 바이앤홀드 전략의 또 문제점을 보여드릴게요. 제 종목도 말씀드려야 되는구나. 친구 종목만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이 마켓 타이밍으로 기가 막힌 종목을 픽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자 제가 픽했던 다날 저도 가끔 이럴 때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저 계좌 인증되어드릴 수 있어요. 2009년 그날 제가 생각을 했죠. 무슨 생각을?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그럼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로 뭐 이커머스도 많이 하고 뭔가를 사고 팔어. 야 그럼 혹시 결제가 스마트폰으로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엄청난 생각을 했어요. 2009년에 11년 전에 했습니다. 진짜 했어요. 진짜 해서 다날을 샀어요. 그 주식이 2009년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에요.
1300%가 올랐는데 그럼 뭐 돈을 많이 벌었냐? 일단 차트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요때만 해도 천둥 벌거성이었죠.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사면은 벌벌 떨고 1% 오르면 좋아하고 2% 빠지면 눈물을 흘리던 천둥 벌거성의 시절인데 세상에 이걸 여기서 샀네? 근데 사고 나자마자 그 다음날 상한가 플러스 15%, 그땐 15%였습니다. 세상에 그 다음날 야, 이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니? 야, 1%만 해도 가슴이 뛰던 시절이었어요. 천둥벌거성이 15% 오르니까 어쩔 줄 몰라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거짓 하나 없는 실화로 네이버 아직도 기억납니다. 무슨 주식 카페 이상한 데 가입해서 상한가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죠. 뭐 물어봐봐야 거기에 답 쓰는 것도 우리잖아. 우리가 물어보고 우리가 답 쓰는데 물어봤더니 뭐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등 뭐 어려운 말을 계속 하시길래 일단 먹으면 파는 게 좋아요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죠. 진짜 달렸습니다. 일단 한번 먹었으니까 이 정도면 한번 참고 그 다음 기회를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게 달렸길래 역시 집단지성이야 하고 그 다음날 플러스 6%인가 그래서 팔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죠. 저게 진짜 제 최대 인생의 후회가 그걸 왜 거기다 물어봤을까? 그런 거 여러분 절대 거기다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답하는 겁니다. 거의 일기장에 물어본 거와 비슷한 그 답이 나오니까 일단 먹었으면 수익 실현하세요. 뭐 그런 얘기와 함께 뭐 단알 뭐 처음 들어봤다는 등 그것도 종목이냐는 등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이거 앞에 빠진 거 봐. 살벌하게 빠졌잖아. 그런 쓰레기 종목을 왜 사냐는 등 뭐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치 역시 이렇게 내려온 데는 다 이유가 있던 생각으로 여기서 정확히 21% 먹고 팔았다가 1300% 올랐잖아요. 제가 이때부터 주식을 한 몇 년 안 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주식에 대해서 좀 관심을 끊었죠. 그랬다가 또 이렇게 떨어질 때 관심을 가져서 주름을 펴서 깨졌던 적이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는 뭐 할 필요 없고 하여튼 굉장히 슬펐던 진짜입니다. 진짜 실화. 세상에 그 해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샀던 이런 정확한 판단을 했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저것만 잘 됐으면 제가 지금 집이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건 이거잖아요. 킵 카메라 닥치고 바이 앤 홀드. 자 다른 말로는 여러분들도 많이 얘기했던 바이 앤 프레이. 자 바이 앤 홀드와 옆에 프레이도 있죠. 일단 산 다음에 그 신앙심을 높게 유지하면서 항상 기도를 하잖아요. 일단 기도를 해야 된다. 실제로 저희 트레이딩 사업부에 목사님과 신부님 초빙할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진짜였어요. 신학과생 한 명 데려와서 앉혀야 되는 게 아니냐 토템으로. 거기다가 토템을 앉혀서 걔는 매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냐 신이시여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애를 한 명 둬야 되는 게 아닌가 농담을 하도 이 프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라고 한 20명 앉아있잖아요. 주식이건 뭐 채권이건 시장이 많이 움직인 날은 이 중에 절반은 프레이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이러고 있겠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프레이지. 이거 어쩔 거야. 무슨 뉴스가 뜰지 알고. 주식이 많이 오르면은 그 전문가들이라고 절반은 아직 안 들어갔고 들어간 절반은 프레이 중입니다. 실제로 프레이 중이기 때문에 싫어요. 가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바이 앤 홀드. 장기 투자 전략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일단 샀는데 그 종목이 정말 훌륭한 거야. 그럼 상관없습니다. 그 종목이 삼성전자였어. 그 종목이 뭐 코카콜라였어. 그 종목이 애플이었어. 예전에 지난 10년간. 그럼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후회 없어요. 그럼 됐어. 그럼 됐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고 그냥 지수 정도 움직이는 이게 평균값이잖아요. 평균값 정도 움직이는 종목이었으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예를 들면 여기 샀다. 그러면은 분명히 장기 투자를 15년 했는데 거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잘 맞춰야 되는데 여기 샀어. 그러면은 지금 2010년에 샀으면은 10년 장기 투자했는데 여기일 수 있죠. 마이너스일 수 있어요. 약간 이럴 수 있어. 이게 우리나라 박스피가 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약간 운 없이 고르면은 이렇게 올랐음에도 내가 이런 어떤 고점에서 고르면은 생각보다 수익률이 10년 정도 들고 있었는데 굉장히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왜 장투 바이 앤 홀드 전략을 그렇게 추천을 하느냐? 바이 앤 홀드 전략을 할 때도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자산 배분을 한다는 마인드가 깔려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버킹 코리아가 아니라 욕하시면 안 되고 무슨 소리냐면은 이 바이 앤 프레이 전략 좋죠. 바이 앤 홀드 전략이 좋은데 이럴 때 내 자산이 늘어나야 돼. 우리나라 코스피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에요. 저는 지금 전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 코스피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일 때 수익이 나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게 자산 배분이에요. 자꾸 어려운 말을 했지만은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장기 투자 좋죠. 우상향한다라는 건 좋은데 우상향하는 각도가 상당히 낮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이 변동성 때문에 내가 이 위에 잡으면은 장기로 갔음에도 수익률이 굉장히 좀 낮거나 아니면 이 아래로 갈 수 있잖아요. 이런 가능성 때문에 장기 투자로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정말 오래 보고 아니면은 추세적 상승장이니까 내가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 간다. 아니면 내 종목이 좋으니까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 정말 좋기는 한데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는 게 너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시장이 당연하게 움직일 때 내 수익이 당연하게 올라가는 전략을 취해야 돼.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상향하니까 바이앤홀드 전략 좋아. 근데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움직이는 게 당연하니까 당연할 때 당연하게 수익이 올라가는 게 예전에 얘기했지만 자산 배분.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가정, 이 가정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한다면 위험자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이거 바이앤홀드 한다는 거죠. 위험자산의 등락이 이렇게 되는 게 항상 발생을 했다면은 위에 거에서는 바이앤홀드, 바이앤프레이로 수익률을 창출하고 물론 종목킥 이런 건 잘해야겠지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락이 있을 때도 내 수익이 늘어나는 전략을 좀 택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옛날 방송 들으신 분이 이제 중복될까봐 제가 계속 설명은 안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식이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은 가격이 내려갈 때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이 하락이 될 때가 온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면은 당연히 주식이 아니면 자산이 올라갈 때가 온다.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점점 올라가. 좋죠. 내 위험자산 가격이 점점 올라가니까 좋은데 그러면은 내려갈 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나의 자산과 반대편에 있는 안전자산을 점점 늘려야 돼. 예를 들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달러가 굉장히 안전자산 역할을 하니까 달러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그런 거죠. 점점 올라간 다음에 이게 빠질 때는 그러면 이쪽에서 수익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30% 빠지면은 위험자세 30이 깨졌지만 안전자세에서 10만큼 벌어 손익이 20이죠. 그럼 다시 여기서 30%가 올라가요. 그럼 사실은 횡보를 했지만은 여기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자산 배분으로 조금 이쪽 보유량을 늘려놓으면 올라갈 때는 170 무겁게 두껍게 올라가기 때문에 손익이 조금 많이 나죠. 두 개를 합치면은 자산이 왕복을 했지만은 플러스가 나는 거예요. 내려가면은 당연히 우리가 곧 올라갈 거로 곳이 아니죠.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 안전자산을 위험자산을 바꾸고 또 많이 올라가면은 야 언젠가는 빠지겠지. 당연히 빠지는 거 영원히 올라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안전자산이나 달러나 채권을 갖고 있다가 또 내려갈 때 대비하고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내 수익률이 양이 돼야 돼요. 양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나는 그냥 수익률이 똑같다.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위험 회피를 이 시장을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이 저 맨 꼭지를 맞추라는 게 아니라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때는 언젠간 내려갈 테니까 내려가는 걸 대비해서 달러나 채권이나 뭐 안전자산을 뭔가를 준비를 해두고 또 자산 가격이 지금처럼 막 내려갈 때는 당연히 뭐 언제라는 건 모릅니다. 올라갈 테니까 이제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여야겠죠. 그러면은 가고 안전자산이라는 건 이제 뭐 현금도 있을 수 있지만은 보통 달러나 채권 뭐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이 끝을 맞추면은 물론 엄청난 고수지만 이 끝을 굳이 맞출 필요 없어요. 올라갈 때 욕심을 조금 비우면서 내려갈 때 대비하고 내려갈 때는 오히려 욕심을 부리면서 올라갈 때 대비하고 이게 반복된다니까요. 지금 이게 지나고 만약에 2400, 2500, 2600이 되면은 반대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공자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보다 이렇게 움직일 때 내 자산이 늘어나는 쪽으로 하는 게